12신살 완전 정복 사편 운명을 개척하는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의 지혜와 실전 활용법. 안녕하세요. 사주운세 채널입니다. 12신살 완전 정복 대망의 마지막 사편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1, 2, 3편에서 12신살의 정의와 그 절반 이상의 신살들을 알아보았죠. 이번 사편에서는 나머지 3가지 신살인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명리학 고수들이 실제 사주 통변에서 12신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실전 지혜와 운명을 개척하는 개운의 길까지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남은 3가지 신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신살의 종류와 핵심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겁살 빼앗김 손실 정리, 제살 재앙 구금 억압 법적 문제, 천살 하늘의 재앙 불가항력 질병 사고, 지살 자발적 이동 변화 능동적 활동, 년살 매력 인기 애정 유혹, 월살 고갈 피로 무기력 답답함, 망신살 명예 실추 비밀 탄로 사기, 장성살 권위 리더십 명예 성공, 반한살 안정 편안함 성공 승진, 역마살 타의적 이동 분주함 외부적 변화, 육해살 육친 불화 질병 손해 장애, 화개살 예술성 고독 종교 학문 재회 반복. 오늘은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역마살 타의적 이동과 외부적 변화에 대한 적응. 역마살은 역참역 말마자를 써서 타의에 의한 이동, 변화, 분주함을 의미합니다. 지살이 자의적인 이동이라면 역마살은 외부 환경에 의해 강제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잦은 출장, 의도치 않은 거주지 변경 등 자신의 의지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움직임과 적응을 나타냅니다. 삼합별 역마살 글자. 신자진 삼합디인, 인호술 삼합디신, 사유축 삼합디해, 해묘미 삼합디사. 역마살은 현대사회에서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원치 않는 부서 이동, 예측 불가능한 출장, 삼재처럼 갑자기 닥치는 외부 변화, 주거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활동적인 기운이 강하지만 그 움직임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수들의 활용법.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 역마살운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이동이나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화에 대한 저항보다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기보다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건강 유의 잦은 이동과 변화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 쉽고 사고의 위험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동 중 피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한 역마살은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인 성장 기회로 삼는다면 역마살의 흉의를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역마살운에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을 받게 되어 당황했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그는 현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역마살이 그에게 강제된 변화를 통해 더 큰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준 셈입니다. 이 육해살 육친과의 갈등과 관계를 돌아보는 시기. 육해살은 여선 육 해칠 해자를 써서 육친 가족과의 불화, 질병, 손해, 장애 등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거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심신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 내 불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나타냅니다. 육친 중 특히 띠별로 해당하는 육친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삼합별 육해살 글자, 신자진 삼합띠묘, 인호술 삼합띠유, 사유축 삼합띠자, 해묘미미 삼합띠 옷. 육해살은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의 갈등, 부부불화, 형제자매와의 금전 문제,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제약, 예측 불가능한 손해, 배신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예민해지기 쉬워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고수들의 활용법. 관계 회복 노력. 육해살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관계를 돌아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예방.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의 평화 추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독서,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스스로를 돌보고 심리 상담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육해사로 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어려움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함께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육해살이 그들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가족애를 회복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3. 화개살 예술성. 내면 성장의 고독, 그리고 과거와의 재회. 화개살은 빛날 화, 덮을 계자를 써서 화려한 것을 덮어두고 혼자 있는 형상입니다. 즉 예술성, 고독, 종교, 학문, 명상을 의미합니다. 창조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예술적인 활동에 몰두하거나 종교나 철학에 깊이 심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면적 깊이와 창조성, 그리고 고독을 나타냅니다. 또한 화개살은 과거와의 연결, 지난 인연과의 재회, 예전에 하던 공부, 일, 취미 등을 다시 시작하는 반복과 재회의 기운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덮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이나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삼합별 화개살 글자, 신자진 삼합띠진, 인호술 삼합띠술, 사유축 삼합띠축, 해묘미 삼합띠미. 화개살은 현대사회에서 예술가, 작가, 연구원, 철학자, 종교인 등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사색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독감, 우울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은둔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의 재회, 예전에 포기했던 학업이나 직업을 다시 시작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과도기적인 의미도 갖습니다. 고수들의 활용법. 창조적 활동에 몰두. 화개살은 창조적인 기운이자 내면을 탐구하는 기운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예술적인 활동이나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작곡 등 자신만의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색과 통찰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정신적 성찰과 수양 고독은 창조의 자양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합니다. 명상, 독서,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탐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의 현명한 재회. 화개사론에는 과거의 인연이나 과거에 중단했던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무조건 제외하거나 다시 시작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회는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극복, 화개살의 고독감은 때때로 외로움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소규모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시인이 화개사론의 외부 활동을 줄이고 오직 시 창작에만 몰두했습니다. 고독했지만 그 속에서 깊은 영감을 얻어 여러 편의 명작을 탄생시켰고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와 재회하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화개살이 그의 내면적 성장을 이끌면서 동시에 과거의 연결고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12가지 신살 모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신살이 가진 의미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리 고수들의 12신살 활용법 실전 통변의 지혜. 이제 대망의 시간입니다. 명리학 고수들은 12신살을 어떻게 실제 통변에 활용했을까요? 12신살 활용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기륭보다는 경향성 파악. 특정 신살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길하거나 흉하다고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 그 신살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겁사론에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 미리 투자를 줄이거나 재산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식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망신사론에는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각 신살이 주는 메시지를 경고등이나 안내판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달은 육신 및 신살과의 종합적 조합 분석. 12신살은 다른 육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등이나 사주 원국에 있는 다른 신살들과의 종합적인 조합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해석됩니다. 예시 1. 제살이 들어왔는데 사주 원국에 식신이 발달되어 있다면 제살의 흉의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신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억압받는 제살의 기운 속에서도 식신으로 인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시 2. 도화살이 강한데 재성이 함께 발달되어 있다면 매력을 통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업적 수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처럼 자신의 매력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가 많은 것을 넘어 그 인기를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예시 3. 육해살이 있는데 사주 원국의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지혜로운 판단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지혜와 도움을 상징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의 지지나 스스로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명리 고수들은 합과 충의 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12신살이 다른 지지와 합을 이루거나 충을 할 때 그 신살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발현되거나 혹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마살이 들어왔는데 다른 지지와 합을 이루어 역마의 기운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충을 만나면서 역마의 작용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각 신살의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 사주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고도의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3. 대운, 세운과의 흐름 읽기. 12신살은 대운과 세운에 따라 그 작용이 달라집니다. 대운에 들어온 신살은 장기적인 삶의 흐름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운에 들어온 신살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리 고수들은 특히 대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신살이 찾아오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운의 흐름 속에 제살이 들어왔다면 잠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일시적인 폭풍우 속에서도 배는 계속 항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대운에 망신살이 들어왔다면 그 흉의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긍정적 활용과 개운의 지혜. 가장 중요한 것은 12신사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운하는 것입니다. 즉, 타고난 운명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12신살의 부정적인 기운은 경고등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살운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망신살운에는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고 비밀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신중하게 대처함으로써 흉한 기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기운은 기회와 같습니다. 장성살운에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며 반한살운에는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명리학 고수들의 실전 지혜 예시. 지살 방향으로 출근하면 사장이 되고 역마살 방향으로 출근하면 직원이다. 고수들의 해석이는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살이 가진 기운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살 자의적인 이동, 선택에 의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장이라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시장 변화에 맞춰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사업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모습이 지살의 긍정적 활용입니다. 역마살 타의적인 이동, 외부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직원이 역마살 방향으로 출근한다는 것은 회사의 발령이나 업무 특성상 잦은 출장이나 외근을 통해 외부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역량을 넓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가 찾아왔을 때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명하게 적응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방향으로 간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방향이 상징하는 신살의 기운에 부합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지살처럼 사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확장하려는 태도, 역마살처럼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기회를 잡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월살이 들어온 해에는 조상묘를 이장하라. 고수들의 해석. 월살은 고갈, 어둠, 답답함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상묘의 기운이 쇠락하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월살운에 조상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조상의 음덕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장이 꼭 아니더라도 성묘를 자주 가거나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 혹은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집안의 기운을 다시 세우는 행위로 흉한 기운을 길하게 바꾸는 개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장을 넘어 집안의 뿌리를 돌아보고 정화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계살운의 예술 활동을 시작하라. 혹은 옛 인연을 다시 만난다. 고수들의 해석. 화계살은 예술성, 고독, 학문, 종교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고수들은 화계살운을 단순히 고독한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고 창의적인 재능을 발현하기에 최적의 시기로 여깁니다. 예술, 학문, 정신적인 수양에 몰두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거나 심오한 학문에 매진하는 것은 화계살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활용법입니다. 더 나아가 화계살은 과거와의 연결과 재회의 기운도 강합니다.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거나 예전에 중단했던 공부나 취미, 일 등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거나 중단했던 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하여 더 큰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과거를 디딤돌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알면 피할 수 있고 피하지 못하면 즐길 수 있다는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2신사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며 나아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운의 길입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변화하는 살아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나 신살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명리학은 복잡하지만 그만큼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꾸준히 탐구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4편의 강의가 여러분의 명리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명리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